천천히 볼게요. 글의 종류는 악장이에요. 요거 궁중에서만 쓰는 거고 누구에게? 고위층, 그러니까 사대부 계층만을 위한 노래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상이 적지. 그래서 오래 못 갑니다. 주제는요. 조선 창업의 정당성, 후대 왕에 대한 권계. 야, 조선이라는 나라는 따지면 고려라는 나라의 입장에서 해보면 반란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나라인 거잖아. 그러니까 고려 충신들이 저런 반란군들, 역적들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아닌데 조선이라는 게 뜬금없이 밑도 끝도 없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나라가 아닌데 엄청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나라인데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후대 왕에 대한 관계. 야, 자손들 조선이란 나라 쉽게 만들어진 나라 아니야. 할아버지 믿고 놀면 안 돼. 니들도 열심히 해야 돼. 그런 얘기가 들어있을 것이다. 이거 왜 배워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훈민정모로 지어진 최초의 작품이니까요. 다양한 표현법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긴 밑에 전체 구성 서사, 본사, 결사가 나와 있고요. 총 125장으로 되어 있는데 서사 부분에선 조선 창업은 당연한 거야. 천명, 하늘이 시킨 거거든. 제2장 조선 포에버 그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3에서 8장까지는 됐고 결사 125장 후대 왕에 대한 권계가 나타나 있을 겁니다. 형식적 특징은요. 1, 2, 125장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두 줄이 쓰여져 있어. 어떤 식으로 쓰여져 있냐? 첫 번째 줄은 야,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훌륭한 임금이고 황제고 성인이라고 했었던 중국의 역대 성왕의 사적을 찬양할 거야.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중국의 왕이 이런 일을 했지. 후절은 조선 왕조도 이런 일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역대의 성왕 중 한 명이 B라는 상황에서 C라는 일을 해냈다. 혹은 이러한 일을 경험했다. 우리 조선을 세운 6명의 할아버지 중 한 분이 B와 비슷한 상황에서 C와 같은 일을 해내셨다.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우리 할아버지들 짱이지? 따를만 하지 않니? 이렇게 갈 거예요. 이걸 좋게 이야기를 하면 중국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서려고 했었구나. 좀 나쁘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사대주의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좋게 생각하자고. 밑에 창작 동기, 민심을 안정시키고 왕조 창업의 정당성을 알려줍니다. 후대 왕에게 부지런히 일을 해라. 경천근민의 교훈을 줍니다. 경천근민 무슨 뜻이냐? 하늘을 공경하고 민, 백성을 위해서 부지런해라. 부지런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일을 해라. 훈민정음의 쓰임새를 점검하고 국가의 문자로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요 용비어천가를 제외해 놓고는 악장이라는 걸 보기 힘드실 텐데요. 그냥 한 번은 보고는 가자고. 궁중에서 종묘 제향 때 쉽게 이야기합시다. 궁중에서 제사 지낼 때 부르던 송축가. 멋져요 노래. 조선 건국의 천명성. 조선은 하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조선 건국한 사람들 요게 육룡이야. 육용이 아니라 육룡. 몇 년 전에 육룡이 나르샤 드라마 있었는데 네 그때 공덕을 찬양하고 임금의 만수무강과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고 후대 임금을 권계합니다. 여기 보세요. 특권층 사이에서 창작이 되어 향유층이 넓지 못하다. 라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거 됐을까요? 위로 확인 가시고요. 시작해 볼게요. 제1장
해동 육룡이 옆에 해서 우리나라의 여섯 임금이 어머 여섯 임금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세종 입장에서 자기 위에 6대 할아버지까지예요. 그러니까 누구일까? 자기 세종 아버지 누구야? 이방원이 태종. 할아버지는 태종. 그리고 그 태종 위로 할아버지 4명. 목조지 목조. 목조, 익조, 도조, 환조. 이렇게 6명의 할아버지들이 뜻을 펴고 하시는 일마다 하늘의 복을 받으시니 중국의 옛 개국 성인들이 하신 일과 똑같게 일치합니다. 즉, 우리나라에 어디가 있냐. 이렇게 우리나라의 6명의 임금이 중국의 옛 개국 성인들과 동급이십니다. 라고. 해동 육룡이 나라샤 하는 일마다 천복이시니 천명사상. 고성 중국의 옛 성인들과 동부하시니 같습니다. 동급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이맘때 시험범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저기 누구냐 소식이 이제 그때는 이제 문법 사항까지 배울 거긴 하지만 오늘은 내용만 하자고.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립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므로 내가 이루어져서 바다로 갑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그 육룡이 나르샤 그 똑같은 작가가 그 전에 드라마가 뭐였지? 뿌리 깊은 나무. 한글 만들 때 얘기. 그리고 육룡이 나르샤는 여말선 쪽, 고려 말에서 조선 쪽 개국할 때 그때 얘기거든요. 난 너무 재밌게 봤는데. 보셨어요? 그걸 봤는데 뿌리 깊은 나무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 진짜 저 완전 성군이구나. 정말 부처님 같더라고. 최만리가 한글 창제 반대하면서 상소문 썼다라는 건 알았는데 그 장면이 뭐냐면 테이블이 엄청 길어. 종이를 미리 깔아놓고 미친 듯이 여기서부터 쓰는 거야. 제가 이 글에 반대하는 이유. 근데 그거 다 받아줘. 이렇게 나와서 나랑 얘기해. 내가 임금이었으면 저놈의 목을 쳐라 이랬을 텐데 내가 하겠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임금이 돼도 좋은 임금은 못 됐을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는 확인할게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습니다. 뿌리, 기초가 깊은 튼튼한 나무 조선은 바람, 내우외 환해, 아니밀세 흔들리지 않으므로 꽃과 열매라는 문화가 많다. 융성할 겁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므로 냇물을 이루어 바다로 갑니다. 샘, 연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역사라고 할게요. 역사가 오랜 조선은 가뭄, 내후외 환해 아니 그치므로 조선이라는 나라는 멈추지 않을 것이므로 내가 이루어서 바다로 갑니다. 조선 포에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됐을까요? 3장은요. 느낌만 보시면 돼요. 주나라의 대왕이 빈곡에 살면서 큰 제업을 열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A가 B에서 C 일을 했다. 우리 시조가 경흥에 살면서 큰 왕업을 열었다. A-가 B-에서 C, 큰 제업을 이뤘다. 왕업을 이뤘다. 이거는 거의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주나라 대왕, 우리 할아버지 6명 중에 어디가 있어? 큰 왕업을 이룬 6명의 할아버지가 결국에 뭐다? 동급이다. 그러니까 니들도 우리 할아버지들 존경해라. 이런 의미겠죠.
125장에는요, 어디가 있을까? 하은주, 하나라였을 거예요. 맨날 까먹네. 중국 역사를 보면 은, 주, 그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가 통일을 하고, 진나라가 무너지고 신나라 생기면서 초한지, 이 시절이 생기고, 한나라 생기고, 한나라가 히리리 하면서 위초고, 삼국시대 생기고, 그 다음에 위진 남북조.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안다고 자랑하는 거니까요. 내가 얕고 넓거든. 이러한 느낌? 하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만들고 아들이 잘 이어서 가고 손자놈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나라를 너무 잘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나는 좀 놀아도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맨날 사냥 다녀. 나라가 굴러가나. 어떤 날에는 사냥을 100일이 넘게 사냥하러 나가.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신하가 왕위를 박탈하고 성문을 걸어 잠고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일단 그거 기억. 1000년 전에 미리 정해 놓으시. 그러니까 어떻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세워진 나라가 아니다. 조선 아주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다. 한강 북쪽에 누인대국 인을 쌓고 나라를 열어서 복년 하늘이 정한 운수 하늘이 내려준 행운 하늘의 복이 갓 없으시니 끝없으시니 성신 후대 임금이 나라를 이으셔도 요게 글 전체의 주제일 수 있어요. 경천근민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해 부지런해라. 해야만 나라가 더욱 튼튼해질 겁니다. 그냥 요 정도로 또 쓸 수 있지 않을까? 어디가 있냐? 성신 얘네들 들으라고 하는 거죠. 훌륭한 왕손이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자손들이겠지. 시적 청자예요. 청자. 야, 후대 임금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니들한테 하는 소리야. 임금하 임금이시여 너희 후손들 알아셔서 알아야 합니다. 낙수에 사냥가 있으면서 할아버지를 믿겠습니까? 너 할아버지 믿고 사냥만 다니면 되겠니? 안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어쨌든 얘기는 그런 식으로 흘러갈 거다. 4번 보기를 바탕으로 이 작품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용비어 청가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문학이다. 미리 쓸까요? 앞장 대부분 2절 4구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전절 첫 번째 줄은 중국의 역대 성왕의 사적 후절 둘째 줄은 조선 왕조의 사적이 대구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비유, 상징, 서리법 등 다양하게 지키고 있고요. 우리말의 묘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1장은 2절 4구의 형식에서 벗어나 있다. 2절 두 줄이지만 4구 회동육룡이 나라샤 이게 아무리 해도 이거 어디가 있냐. 요 한 줄을 두 줄로 끊기는 두 덩어리로 끊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1장은 2절 4구 형식이 아닙니다. 괜찮아. 2장은 중국 역대 성왕의 사적이 드러나 있지 않다. 뿌리 깊은 나무, 세미 깊은 물 이야기하니까 중국 얘기 안 하죠? 맞죠? 3번 제2장 뿌리 깊은 나무 얘네들은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3장 전절, 후절, 대구 형식 맞죠? 5번 1장과 3장의 전절 첫 줄은 중국 성왕의 사적을 후절은 조선 왕조의 사적을 아니요. 1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확인하시면 되겠지. 밑에 해석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야호! 신난다. 6번 125장 사냥 가서 망해먹은 왕 얘기 알지? 그거 보면서 너도 바짝 정신 차려야 된다고.
남의 잘못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죠. 사자성어 뭐 할까? 오케이. 일단 답은 2번. 사자성어 정리할게요. 온고지신 무슨 뜻이냐? 그렇지. 옛것을 지키고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옛것을 지키고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타산지석은요. 뜻이 그렇지. 다른 산에 있는 돌. 남의 산의 돌. 그러니까 뭐예요? 타인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행동하라. 각주구검. 이건 무슨 뜻이에요? 배에다가 체크해 놓고 칼을 찾으러 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멍청이 이런 뜻인데 얘기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게 엄청 비싼 칼이거든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칼 자랑을 해. 그러다가 기우뚱하다 칼을 강물에 빠뜨립니다.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랬더니 괜찮아 하면서 자기가 빠뜨린 요 자리에다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그리고 나루터에 배가 이렇게 닿았을 때 여기 체크한대. 밑에 가서 칼 찾고 있어. 내가 아까 여기서 잃어버렸으니까. 멍청. 고진감래는요. 고통이 쓴 것이 고생이 진 끝나면 단 것이 온다. 4번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거고요. 5번 세옹지마는요. 변방 늙은이의 말. 인생이라는 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는 혹시 알고 있어요? 중국 변방에 늙은이가 아들과 둘만 살고 있었어. 근데요 미친 듯이 딱 봐도 완전 좋아 보이는 말이 집으로 들어와. 지가 알아서 그냥 들어와. 사람들이 얘기해. 너무 좋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이 말 타고 놀다가 떨어져서 불구가 됩니다. 어떡해. 전쟁이 나서 마을의 모든 젊은이들을 다 끌고 나가가지고 다 죽는데 얘는 몸이 그렇게 돼서 안 끌려 나가서 이 마을에서 혼자 살아나라. 부럽다. 인생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겁니다. 그게 변방늙은이의 말 세우지 마. 괜찮나요? 네. 오케이.